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치열입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객관적인 걸 알려주죠. 요 정도면은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꼭 원하시면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구강검진에서 부정교합이라고 얘기를 많이 그렇죠. 듣고 많이 오죠. 듣고 오시잖아요. 네. 부정교합이라는 말에 네. 왜 사람들이 놀라는 걸까요? 부정교합이라는 말에 놀라는 이유는 이제 병원에서 예를 들어 보자고요. 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이제 고혈압 기준에 이제 만족을 한다. 고혈압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약을 먹거나 아니면 또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든지 뭐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하여튼 뭘 해줘야 되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진단명을 들으면은 내가 지금 뭔가를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뭔가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죠. 그 치과에서 부정교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당연히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치료를 받거나 뭘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교합이다 라는 정의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정교합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상적인 치열, 그러니까 이상적인 치열이 아닌 사람을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상적인 치열인 사람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100명을 이렇게 해놓고 봐도 이상적인 치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아주 소수예요. 그럼 정의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부정교합인 거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정상교합, 아주 이제 이가 잘 맞고 고르고 이런 사람들만 정상교합이란 말이에요. 약간 이가 삐뚤어도 부정교합이고 아주 심하게 문제가 있어도 부정교합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이제 이 부정교합이라는 표현 안에 내가 치료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그런 질병 진단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부정교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부정교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교합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실제 이제 구강검진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치과를 가면은 교정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치과 선생님이 이제 검진을 하게 되는데 100명이 왔을 때 100명 다 부정교합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겠죠. 정의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부정교합인데 실제로 치과의사가 봤을 때 다 부정교합이라고 진단을 내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 치과의사가 구강검진 과정에서. 그럼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가 봤을 때 좀 심하다 싶으면 부정교합이라고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객관적 기준은 없습니다. 객관적 기준에 따르면 전부 다 부정교합이에요. 근데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치과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좀 교정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부정교합을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는 이제 교정과 전문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교정과에 와가지고 한번 이야기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교합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치료의 필요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치료 필요성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교정 치료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국가에서 보장하는 치료가 아니죠. 근데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부정교합이 뚜렷하게 있으면 국가에서 좀 치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IOTN이라는 게 있어요. Index of Treatment Need라는 이제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치료 필요성을 좀 구분을 하는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치료가 필요 없다라는 단계가 있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아주 심각하고 치료가 꼭 필요하다 이런 단계가 이제 1, 2, 3, 4, 5 이렇게 나눠져 있죠.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좀 약간 삐뚤어진 정도 1mm 이하 잘 보이지 않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치료가 필요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치료가 꼭 필요한 예시를 보면은 이런 치아에 공간이 부족해서 연구치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가 올라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꼭 치료해줘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적 기준을 이제 써놔서 이제 치과 의사들이 좀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르면 영국에서는 치료를 좀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 표는 교합과 관련된 표고요. 미용적인 측면도 좀 봐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표준화된 사진으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눠가지고 치과 의사들이 봤을 때 어느 사진에 가장 비슷하느냐 봐서 미용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상태에서 아주 이제 괜찮은 상태까지 이렇게 나눠서 좀 구분을 하는 거죠. 영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치료 필요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게 물론 이게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이상적인 치열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 목표를 하는 게 의사들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된다. 모든 사람이 최고의 치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교정과 선생님이 있고요. 그 아주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정과 의사가 많잖아요, 그죠? 치과도 많고 저만 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정 이제 진료를 하는데 적당한 수준의 이제 치열을 만드는 거는 사실 많은 치과 의사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집중해서 치료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완벽한 치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치열을 만드는 게 제 치료 목표예요. 그게 좋은 목표라는 건 아니고 제가 가진 목표예요.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최고의 이제 치열을 원하는 사람이 와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가지고 최고의 치열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치과의 목표예요.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치열입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객관적인 걸 알려주죠. 요 정도면은 치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꼭 원하시면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치료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내가 치료를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치료 목표를 최고로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한 사람은 최고를 목표로 해서 최고로 가는 거지. 그게 조금 달라요.